교과서 200쪽 1930년대의 무장투쟁과 교과서 202쪽의 독립을 위한 노력 공부하겠습니다. 자,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 독립전쟁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좀 복습을 해보면 1920년대에 우리가 이제 보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자 일본군 일개 대대병력을 격퇴했다 그랬죠. 일본이 이제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대규모 병력을 만주에 파견을 해서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두산 일대의 청산리로 인해서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1254명의 일본군을 사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만주의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독립군들은 이 간도 참변을 피해서 자 밀산부 한흥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대한 독립군단을 이제 조직을 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자유시로 들어갔지만 한 500명 정도의 이제 독립군이 무장해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 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를 이제 결성을 했고, 일본은 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 군벌과 자,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사이에서 미스야 협정을 맺어서 3부를 이제 탄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에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 유일당인 신간회가 이제 결성이 되면서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바람이 만주에도 불어닥쳐서 3부 통합 운동이 일어났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즉 2부로 이제 통합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 이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과 이제 한국독립군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침략하고 19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만주는 엄연히 이제 중국 땅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독립군과 중국인 부대는 당연히 이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적의 적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초에 만주에서의 한국의 독립군들과 중국인 부대가 서로 손을 잡고 일본군과 투쟁을 펼치는 한중 연합작전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30년대 초의 한중 연합작전은 군대 이름과 전투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죠.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자, 선생님이 빨간색 점 찍어 놓은 여기입니다. 자,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이제 흥경성 전투, 이런 일대에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이제 영흥이라고 하는 자,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은 누구냐 하면 이제 지청천이죠. 자,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점 찍어 놓은 이런 곳에서 자,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래서 자, 쌍성보 전투, 쌍성, 대전자령 전투, 삼성전자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자,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자, 쌍성보 전투, 자, 대전자령 전투, 자, 삼성전자 기억하시고요.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 양세복인데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자, 이것이 이제 1930년대 초에 만주에서 이루어졌던 한중연합 작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31년 이후 일제가 만주를 장악하면서 이곳의 독립군들의 활동은 점차 어려워졌죠. 특히 이제 이 지청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구의 요청을 받고 만주를 떠나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저 남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양세봉의 이제 조선혁명군은 요 양세봉이
일제 밀정 박창해 등의 기습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1934년 이후에 이제 한중 연합 작전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주 지역의 30년대 중반 이후에 항일 무장 투쟁이 전혀 없었느냐? 그럼 이제 틀리죠. 바로 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인 사회주의자와 중국인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자 여기 보게 되면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1936년에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동북 항일 연군 내에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한인 유격대인 조국 광복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조국 광복회가 1937년에 감히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자 국경을 넘어서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보 경찰서를 습격하고 돌아가는 이 보천보 전투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면 지금 이 동아일보 1937년 6월 5일자 신문 보도를 보면 이제 보천보 피격 사건 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의 할아버지 바로 김일성이죠. 이 보천보 전투의 내용이 이렇게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되면서 이 김일성이 이제부터 독립운동의 전설적인 존재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북항일 연군도 결국 이제 일제 공격으로 타격을 입고 소련으로 이제 이동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1945년 자 소련군 탱크를 얻어타고 이제 김일성이 북한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신속하게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 투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 투쟁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이쪽의 흐름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의 활동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김구를 비롯한 이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을 선생님이 필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에 중국 관내에서의 이제 무장 투쟁을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1935년에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도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단체,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단체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자 1935년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좌우 합작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이제 민족유일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같은 시기에 한국국민당이 창당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 민족혁명당의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약화를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건데요. 이 김원봉의 주도로 만들어진 유일당인 민족혁명당은 점차 이제 사회주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청천, 뭐 조소항 등등의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한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19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제 개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관내에서 결성한 최초의 한국인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입니다. 뒤에 나오는 조선의용군과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는 정보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의 활동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자,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화북지방으로 이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이제 결성을 하고요. 자, 호가장 전투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호가장 전투에서 자, 일본군을 갖다가 무찌르는 등 큰 전투 성과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화북지방에서는 1942년에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선독립동맹의 지도자가 역시 사회주의자인 이제 김두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독립동맹에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 조선의용대를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42년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되겠어요.
자,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군대인 팔러군과 함께 화북지방에서 치열하게 이제 대일항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제가 패망하면서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제2차 국공내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국공내전에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되는 거죠. 자, 조선의용군은 임무 수행을 다 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조선의용군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로 북한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인민군의 전력을 조선의용군 5만 명이 굉장히 이제 강화시켜주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남은 조선의용대를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나머지 조선의용대를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이 김원봉이 이제 김구에게 들어가는데 이 오른쪽의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던 김구 선생님은 자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민족혁명당이 의열단 중심의 사회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니까 운영되니까 자 민족주의 계열의 뭐 조소왕 지청천 등이 이제 김구한테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구가 그 세력들을 받아들여서 1937년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0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충칭에 들어가니까 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김구의 임시정부도 이제 충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수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 요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의 정당이 자, 충칭해서 이제 한국독립당을 이제 결성하게 되는데 이 한국독립당이 바로 임시정부의 이제 집권 정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김구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석제, 부주석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구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정치, 자,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삼균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는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는데, 이 바로 한국광복군에 나머지 이제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면서 이 한국광복군의 전력이 이제 증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자 1941년 자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자 대일 선전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대일 선전 성명서는 자 일본에게, 독일에게, 또 이탈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자 한국 광복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독립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세계에 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제 중요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중국군과 연합해서 대일항전에서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를 했고요. 영국군과 연합했고, 이제 미국군과 연합해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이제 영국군과 연합해서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이제 공작대를 파견해서 이 영국군과 뭐 적의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암호를 해독한다든지 이런 이제 작전을 펼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군과 연합해서 미국 전략정보국 OSS, 미국 전략정보국 또는 이제 미국 전략사무국으로 번역되는 미군과 연합을 해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자, 국내 진공작전, 다른 말은 이제 독수리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 또는 이제 시도하다가 일제가 이제 예상 밖으로 항복하면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되고 말았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죠. 옛날에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무장투쟁을 전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35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을 만드신 분이죠. 민족혁명당은 앞에 조선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이제 난징에 이제 답사를 갔을 때, 난징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바로 남경대학, 난징 다슈에 남경대학인데, 이 남경대학에 이제 가보면, 남경대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예당이라고 하는 건물 있죠? 이 예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자, 1935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민족유일당이 결성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예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난징대학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무장 단체인데, 여기 보게 되면 누가 김원봉일까요? 아까 이제 사진을 봤는데 바로 이제 여기 깃발에 조선의용대라고 써 있고 그 깃발 뒤에 아주 시커멓게 생기고 날카로우신 분이 바로 조선의용대를 결성했던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가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여기 화북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1941년 12월 달에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과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예난에 있는 자, 조선 독립 동맹으로 들어가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 독립 동맹의 정식 군대인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게 되는 게 1942년 7월 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그 조선의용대의 그 나머지를 김원봉이 데리고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인 한국광복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광복군의 전력이 굉장히 이제 증강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좀 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34회 임시의정원 사진을 보니까 자, 김구 선생님 어디 있나요? 바로 이제 가운데 김구 선생님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날카롭고 아주 정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김원봉이죠. 바로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나머지를 이끌고 이 김구로 들어가서 한국광복군의 전력이 증강됐던 이 증빙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인데요. 임시정부는 1940년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칭 시기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가 이렇게 이제 충칭에 대한민국臨時정부라고 하는 간판으로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단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형태로 충칭 시기에 연화지 청사라고 부르는데 충칭 임시정부 청사가 지금 복원되어 있고요. 1995년과 200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김구 선생님의 흉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충칭 청사 안에 이 김구 선생님과 그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이 되는데, 자, 바로 이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제 1945년 11월 3일 날, 이 사진은 바로 다음 날이면 정말 꿈에 그리던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 전날 정말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목숨 걸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자, 환국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김구 선생님도 보이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신익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뒤쪽에 조소왕 선생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할 인물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요 김구 선생님 오른쪽에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 요 가운데 있는 이분, 바로 황학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시안판사처 대원이고, 바로 이제 그 우두머리인데, 한국광복군의 한 3인자쯤 되는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 요인입니다. 선생님이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 하면 이 직직사를 보면 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과 함께 나란히 이 황학수 선생이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전시된 모습을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황학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자, 고향은 서울이고 자, 어렸을 때 이제 단양으로 내려와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단양에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이 생활권이 바로 제천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무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한제국 군인이 됐겠죠. 그런데 1907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에 8,8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군대를 해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산된 이 황학수 장군이 자, 제천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교육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만든 학교 이름이 보명학교입니다. 이 보명학교가 바로 오늘날 동명초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천 지역의 3.1운동도 참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냈고 군무부 비서국장, 서로군정서 참모장, 3부 중에서 신민부 참모부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2부 중에서 혁신의회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군 부사령관, 아까 이제 김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에도 참가를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바로 우리가 공부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활동을 한 제천 독립운동의 전설이 바로 황학수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황학수 장군이 자,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 김구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을 찍었고요. 이 장소에 2017년 12월 16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죠. 오른쪽에 김정숙 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송영길 민주당 의원, 당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요. 지금 이제 광복회 회장으로서 이제 이종찬 광복회 회장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바로 임병영 선생님이 바로 이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독립운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그런 어떤 그때의 감정을 한번 몸소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임시정부 충칭 시기에 국무위원 회의실의 모습도 복원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집무를 받던 이제 주석실입니다. 주석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의 이제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 자, 이 한국광복군은 이제 충칭에서 창설이 돼서 중국군과 연합, 영국군과 연합, 미국군과 연합을 했고, 특히 이제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군 OSS와 협약을 맺어서 자, 국내 진공작전, 독수리 작전을 계획하다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쪽의 1930년대 무장투쟁 페이지에서 자, 1931년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밑줄. 일제 침략으로 중국 내 항일 감정이 높아지니까 한국의 독립군과 중국인 부대와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펼쳤다. 이걸 이제 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대들이 있었느냐. 자,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 네모, 자, 사회주의자 양세봉이 이끌었고, 중국 의용군과 함께, 자,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바로 영흥이라고 얘기했었죠.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네모를 치고, 자, 총사령관 지청천, 나중에 이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삼성전자, 쌍성전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자, 한중연합작전 그렇고요. 자, 오른쪽에 201페이지로 넘어가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은 자, 한국인 사회주의자 플러스 중국인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동북항일연군, 그 안에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유격대 조국광복회.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제 행정기관을 공격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천보 전투라고 하죠. 193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0년대 중반에 중국 관내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자, 만나서 결성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통일전선정당,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네모를 치시고, 자, 주도한 인물 김원봉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서 이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민족주의 세력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니까
이 민족혁명당을 김원봉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하고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 군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결성한 최초의 한국인 무장단체다. 그런 말을 썼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소극적인 대일 투쟁을 벌이니까 일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호가장 전투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2쪽에 이제 독립을 위한 노력 부분의 밑줄을 보면 자 여기 이제 김구 동그라미 자 김구 동그라미 자 중일전쟁 직후에 자, 세계 정당을 모아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 세계 정당이 1940년에 한국독립당으로 결성되는데 이게 임시정부의 집권 여당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40년에 충칭에 정착한 김구는 이제 주석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선의용대를 김원봉이 이끌고 자, 김구의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면서 한국광복군의 전력이 증강됐다. 그래서 합류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조선의용대라고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전쟁 직전 41년도에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자,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했다. 삼균주의에다가 네모를 쳐놓고 왼쪽에다가 삼균주의 네모 별표 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정, 경제적으로는 뭐 토지개혁, 대기업, 국유화, 교육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재헌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40년에 창설했다. 한국광복군에다가 네모. 총사령관 지청천이죠. 그리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제가 일으키니까 자 대일 선전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해갖고 추축국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한국광복군은 자 미얀마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영국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펼쳤다.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미국의 OSS 전략정보국과 협약을 맺어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공작전, 즉 독수리 작전을 시도 계획했는데 일찍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